목적 달성 500% 완성. 며칠 전에 300%, 200% 가던데 100%씩 올라가세요.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고요. 예. 김영기 의원도 하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낙연 대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울었잖아요. 네.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기조 바꿔. 진정한 목적은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중립기호 2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여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꽃피는 강태공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박지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정치권의 화제는요. 네. 저랑 박지훈 변호사님이 네. 여기 안 잘린 게 지금 화제예요. 어떻게 지금 네가 동아일보에 출연을 하느냐.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많죠. 네. 저는 감사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 너무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네, 두 분 네. 오늘 현안 낚시꾼으로서의 제 역할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저희 여의도시 낚시터에 풀어져 있는 대물 이슈 탑3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를 부를 겁니다. 네. 같이 불러주세요. 오늘의 현은 뚜루뚜루 무엇일까? 뚜루뚜루뚜루 난리난 뚜루뚜루뚜루 인터뷰 뚜루뚜루뚜루 김만배 신앙님 힘들어 뚜루뚜루뚜루 13일째 뚜루뚜루뚜루 이재명 뚜루뚜루뚜루 단식 MB맨 뚜루뚜루뚜루 왜 불러 나도 불러줘. 주석 개각. 나도 불러줘.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자, 안 그러면 맞네. 네, 자, 이 세 가지 대물 이슈 중에 어떤 이슈가 월척인지 오늘도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물 이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인터뷰입니다. 자, 며칠 전에 모든 언론이 주목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이슈 쟁점 샅샅이 살펴보기 전에 두 분 총평 좀 들어보고 갈까요? 김만배발 대선 공작이죠. 김만배발 대선 공작. 네, 이재명 당대표 아니죠. 이재명 후보를 네. 당선시키기 위해서 2021년 9월 달부터 본인이 상당히 결심을 한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새롭게 뭐 단독 보도를 했죠. 김만배 씨가 그 9월경에 민간 사업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재명 돼야 돼! 네. 이재명 돼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신학림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은? 뭐 잘못되고 부적절한 기사 인터뷰라고 이제 보여요. 돈 거래가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보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위적인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 공작까지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었다 배우 예, 이제 얘기를 하고 배우설.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입증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는 거기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네네. 얘기. 장성걸 소장님한테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네. 뿐더러 오히려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게 유리한 이슈인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그러면은 아까 민주당 배우설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 부분 먼저 살펴보고 가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간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운명 공동체였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뒷배 증거로 볼 만한 것들이 밝혀진 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없고 지금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도하고 동시에 SNS에서 기재가 됐고 좀 더 빨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이걸 알고 있었던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일제히 또 막 SNS 글 쓰고 했던 부분 또 그리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뭐 그것을 언급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커넥션이 있었거나 어떤 공작이 됐던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확실한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 하면 이 당시 문제되는 사람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인데 그쵸?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 조사 받을 때는 풀려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014, 15년도에 수원에서 받을 때 그 건으로 다시 이제 구속이 되거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였고 네. 수사과장 중수 이과장이었죠. 예. 그리고 변호사가 당시 박영수 박영수 변호사 특검이었다. 예. 그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 하나는 확실한 거죠. 2011년도에 풀려났다가 2015년도는 잡혀들어갔다. 요거는 맞는데 이제 커피나 이런 부분들은 뭐 허위고 잘못된 부분이지만 큰 줄기는 사실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네. 반박하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주 비판하는 사람으로 네,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준 변호사님이 저렇게 얽어가지고 얼개를 꿰가지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그냥 거는 팩트만 말하는 조직도를 딱. 예. 간첩단 조직도입니까? 이게 팩트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친인척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수사했냐 안 했냐? 네. 수사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과 연계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자 내가 인터뷰했는데 인터뷰는 6개월 동안 묵힐 거야. 근데 내용은 내가 민주당 뭐 당시에 선거 전략을 짜던 사람 이재명 후보에게 알려줄게. 커피 타줬어.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 중에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네. 공격을 해. 네. 왜 커피 타줬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시켜준 거 아니냐고 공격해라! 라고 했으면 대선 공작인데 네.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TF팀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특별수사팀. 통해서 예.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형감이다. 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사형, 이런 아니요, 공작은 사형은 아니죠. 네. 살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그쵸, 범죄들이 술업범.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 관련 범죄로 사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형감이라고. 간첩죄라고 보시나? 어떻게? 근데 이거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에 선거 이렇게 조작했다 해가지고 사형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과문해서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약간 조금 과한 발언이 발언 아니라 아닌가. 국기 논란 사건 사형. 네. 그 3.15 부정선거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가 부정선거 주범으로 지목돼서 1961년에 사형에 처한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뭐 다른 정권이 들어쓰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잣대보다는 뭔가 정치적 잣대가 작용했던 거고 만약 그게 맞다면 김기현 대표도 정치적 잣대의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정치 잣대의 발언 중에 가장 나쁜 게 네. 사형이라는 거는 우리 형벌 9개 중에 있는 범죄예요. 예. 아직 형벌이에요. 예. 되게 과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대통령에게 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네. 대통령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7% 차이로 이겼었을 수 있는데 김만배랑 신왕님하고 민주당이 지금 공작을 해가지고 0.73%로 이겼어요. 네. 제가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본인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약간 존재감이 조금 그쵸. 요즘 이상해. 그래서 이제 과격한 예. 발언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10월 11일 날 있을 강서구청장 네. 재보궐선거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 존재감은 좀 밑으로 가 있고 네. 구청장 선거가 지금 걸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강하게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엄청나게 강하게. 저 같으면은 네. 좀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리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지금 막 존재감 뿜뿜하다가 예, 예. 네 때문에 졌어. 거기서 사형이라고 왜 얘기해? 이런 거 빌미 잡히면은 네. 당대표 자리 유지하기 힘든데 그쵸. 왜 저러실지 모르겠어요. 참. 조급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조급하면 말이. 그러니까 강서구청 얘기하고 있는 쟁점은 아니지만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인한테는 이게 딜레마에 좀 빠진 게 아닌가. 본인이 처음에는 사실은 무공천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근데 그게 그쵸. 당규라면서요. 그게 맞다고 했는데 예. 약간 선회가 된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선거의 결과 책임은 본인이 고스란히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 의혹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 신학림 위원장은 이제 김만배 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 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 받았잖아요. 네. 왜 본인이 쓴 세 권의 책 값이다. 네. 근데 이게 그 판매가가 19,800원이더라고요. 그 책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책을 어떻게 책 3권이 1억 6천만 500만 원이 원. 됐을까?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볼 네, 수밖에 그 없는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돈을 주고 이걸 샀다고 네. 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그리고 봐야 제가 되죠. 어디서 어디 네. 기사에서 봤는데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그 책이 그냥 어디 널브러져 있었다. 네. 만약 1억 책장에 6천만 그냥. 원짜리 책이었으면 이렇게 모셨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그러니까 보도도 얼마나 있죠. 김만배 씨랑 신학님 씨가 네. 거짓말을 하고 자기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느냐 그런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마디로 너무 부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부럽다. 제 책은 16만 원에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왜 진작 김만배 씨를 몰랐을까. 아, 그런 진짜 한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죠?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예.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네. 사람이 뭐 언론 노조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언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전문위원이니까 아마 뭐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청자위원 이런 외부. 느낌이거든요. 네. 외부. 언론인이 아닙니다. 네,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얘기 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그 지위 저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지위가 공적인- 공무원이면 확실해요. 예, 언론인이면 최소한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등등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 10억을 갖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시민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전문위원. 저도 시민 기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장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언론인한테 갔으면 문제됩니다. 근데 네. 뉴스파타라는 언론사의 그쵸, 직을 뉴스타파. 직을 이제 갖고 그걸 있잖아요. 이제 전문위원.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기사를 네,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전문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수사기관이 그거를 이제 기사 취재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받은 사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언론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라면 공작자. 배임 수재죄, 배임 증재죄 이런 네. 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걸 압수수색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당했잖아요. 제가 봐서 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공작금 아니에요, 공작금? 그 공작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져볼 게 많은 것 네. 같은데 사실 뉴스타파 아까 얘기하셔서 그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는 일단 이 내용이 나오자 홈페이지에 사과문 발표했는데 이제 뭐 JTBC도 인용 보도를 했었고 네. 뭐 KBS, MBC 뭐 이런 데서도 인용 보도를 했었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뉴스타파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언론 개혁 이쪽으로까지 막 나가더라고요. 이게 언론 개혁인지 장악인지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예.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를 계속해서 지금 게재를 하고 기사 쓰고 그랬으니까 퇴출! 네. 정치권이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이버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네이버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권의 입맛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나쁜 선례가 돼요. 언젠가는 정권 교체가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들의 정권과 반대되는 유리하지 않은 그리고 공격을 하는 그런 기사를 쓴 언론사들은 압력을 가해서 퇴출시켜요? 그럴 그러면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막 정치권은 좀 한 발 뒤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권이 할 일은 제도적인 개혁이란 말이에요.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서 공정한 언론이 네이버의 뉴스 편집권 체제 하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가 있게 만드는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XX들을 퇴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압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매우 이렇게 공감합니다. 단편적인 네. 기사 한두 개로 그 언론사 자체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기사라는 거는 맞습니다.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아니 지금 대선 공작을 하는 국기논란 사건을 지금 단순한 기사 한 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매우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제 언론기관을 이제 폐지할 정도가 된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같은 게 있어야 네.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신학님하고 김만배 이 보도가 예. 그렇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고요. 네. 또 뉴스타파의 이제껏 보도 행태를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야 구별 없이 이렇게 비판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사가 잘못된 건 지금 본인도 인정을 했었고요. 네. 그게 정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실제로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게 맞다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돌아올 맞게 수 있죠, 했을 나에게. 때는 놔두고 예. 안 이게 돼요. 잘못됐을 때는
그냥 없애는 걸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언론 자유의 침해를 상당히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궁금한 맞아요. 게 있어요. 네. 동아일보는 보도 안 했어요? 저희 그 당시에요? 네.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안 했어요.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아니 이렇게 있습니다. 큰 사건을 보도를 안 했었어요? 아니 여쭤본 거예요. 그냥. 저희도 이제 데스크에 기조가 있기 예.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보도 안 한 걸로 알고 저희 있어요. 팩트 체크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확인 안 되면은 딴데 못 확인 쓰는 안 걸로. 하고 보도했으면 퇴출시켜야 되겠네. 근데 MBC 가장 하고 중요한 뭐, 게 네, 팩트 체크. 팩트 체크긴 하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안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 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해주신 특별 수사팀 이제 구성해가지고 김만배 씨한테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반의사불벌죄잖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난 이거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말씀을. 수도 있긴 한데 가만 안 둬. 쉽지 않아요. 근데 다 쉽지가 않은 게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하고 배임수재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신학림 씨한테 예.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언론인이어야 되는데 언론인의 전문위원까지 해당이 될지는 예.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직원이면 상관이 없어요. 뉴스타파 직원이고 정규 언론인이면 기자였다면 이거는 뭐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조금 더 따져봐.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뇌물죄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건 꽤 많이 있고 네. 두 번째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대가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돼. 왜냐하면 네. 녹음 기준하고 이게 보도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시기적으로. 예.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따져봐야 대가성이라는 거는 연관성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 그거는 이상해요. 그건 제가 봐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정말 다른 얘기긴 한데 장 소장님 좋아서 제가 1억 줄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주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주세요. 아니요. 아, 좋아한다면서 줘요. 10,000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 원이라도 당장에 주세요. 줄 수 있는데 만 원이라도. 그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는 돈이 오가서가 범죄가 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정해야 네네네네. 됩니다.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김만배 씨의 돈 씀씀이는 네. 우리랑은 좀 통이 차원이 완전 유명합니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1억 6천이 예. 그분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뭐 있는데 그냥 예. 과로 해가지고 퇴직하는 사람한테 50억도 퇴직금을 네. 주는 그쵸,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1억 6천은 우리 수준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네. 한 1,600원 정도 주는 거 1,600원? 아닌가. 왜냐면 제- 재산이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1,6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흘러갈 흐지부지. 거라고 흐지부지. 네, 저도 그렇게 왜냐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대선 공작 사건이 되려면 김만배 네. 씨가 사전에 희망님 씨한테 내가 이번에 중요한 일 하나 제보하려고 하는데 만납시다. 네, 그래서 네. 20년 만에 네. 만나가지고 네. 막 이런 얘기를 흘려요. 예. 그러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책값으로 한 1억 6,500 줄 테니까 내가 네. 기사 써달라고 할 때 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주세요. 그래 알았어. 저게 난- 대가성이죠. 네.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밝혀내기가 아, 그 그거는- 고리가 빠진 게 입증해내는 게 빠진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많아요. 저도 예. 검사를 해보면 아는데 이게 입증해야 될 게 4-5개 넘어가면 입증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네.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의 네. 사람들에게 내가 인터뷰했거든.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TV 토론 과정 중에서 커피 뱉어주냐고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불가능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네. 단순히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 때려잡는데 저는 이거 이용할 것 저 같아요. 하나만 더. 네. 우리 빠져있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박영수 지금 변호사 네.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맞아요.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래 봅니다. 왜요? 이거가 그분의- 커지면 커질수록 박영수 네. 변호사가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사람 지금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만 저는 이 사건이 언론 지형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장동 사건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잠잠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제 출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죠. 생각을 쉽게 합니다.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주제 13일째. 13일째. 자, 단식 이재명 있잖아요. 대표가 단식한 게 지난달 31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늘로써 이제 13일째가 됩니다. 장기간 단식에 굉장히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한 통상 10일 또 14일 정도 되면 이제 위기에 온다고 하니까 네. 또 오늘 또 오후에
지금 검찰 수사 조사가 받으러 지금 수원 예정이 돼 가야 있습니다. 하잖아요. 검찰 조사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조사를 자주 받아보지만 예.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좀 마지막에 온 건 아닌가. 그 단식을 통해서 네. 저는 뭐 또 외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성공했는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단식이 듭니다. 예, 성공한...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떤 내부적으로 면에서요? 내부적으로 사실 단식하기 전을 우리 돌이켜 보면 예. 상당히 분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분란이 많았는데 비명 친명 싸움. 그 단식 이후에는 그런 잡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목적 달성 500% 완성. 며칠 전에 300%, 200% 가던 매일 500%씩 100%씩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고요. 예. 김영기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네.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13일째 굶으면서 네. 그 이낙연 대표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4분 방문하셨잖아요. 안 가는 것도 문제고 그냥 마지못해 가가지고 네. 마지못해 쓸쓸하게 되돌아서 나오시는 거 봤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맞아요. 이렇게 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 막 하면서 네.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진정한 목적은 내부 결속과 나에게 조사해오는 것들 또 체포동의안 그리고 뭐 기소 그리고 재판 이런 과제들? 것들을 예. 좀 한꺼번에 싹 좀 뭉그러뜨리기 네.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목적 달성 잘했다라고 보여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것 같은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 예를 좀 보면 예. 사실은 야당 대표는 뭐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없겠죠. 여당이니까. 통상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부 중에 어떤 인사 중에 단식하는 경우가 생기면 네. 대부분 여당이나 그 대통령실 같은 데서 예. 가는 경우가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라는 게 그거거든요. 손을 잡아주면서 네. 하여튼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예.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은데 네. 덥석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우리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 네. 그런 역할이 왜 없느냐라는 것을 아마 고민정 의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가는 겁니까? 왜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똑같은 얘기인데 네. 뭐 대통령께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당 당대표는 사형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도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요. 예. 그냥 본인들도 알 거예요. 뭐 찾아오겠어? 뭐 안부 묻겠어? 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과거에 계속 뭐 누가 단식을 하면 상대 진영에서 찾아갔으니까 왜 안 오냐 그냥 공격의 빌미로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네.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네.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인으로서 안 찾아가는 건 좀 보여주셔야 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원래 그냥 안 찾아갈 거였다. 네. 그 형은 애초에 기대하지 기대도 마시고. 없었다. 네. 자, 기대하지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야기를 잠깐 네. 짚어보면은요. 오늘 수원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네. 어제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때문에 검찰 조사가 가능할지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방탄 단식, 수사 방해라고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사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까 센터장님은 네. 오늘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마지막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자주 조사 참여를 갑니다. 검찰, 경찰 참여를 하는데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하나가 어떤 있어요. 건가요?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나왔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예.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대등하게 하지만 또 조사하기 전에는 약간 수사기관이 좀 밀당을 하고 네. 특히 조사가 끝납니다. 이 조사는 이 사람하고 문답을 한 거예요. 예. 수사관하고 이 검사하고 이 사람의 문답이거든요. 이 조서가 도장 날인하면서 이 조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직전까지는 요거 그냥 치고 종이에 이때는
이 사람한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걸 안 하고 나왔다면 예. 검사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고 도장을 찍었어야 되거든요. 그래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검찰이 납득이 안 간다? 예, 박차고 에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 조사한 입장에서 이 서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마무리니까. 3시간 동안 읽어봤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2시간 반인가 3시간 읽어봤으면 만약에 원하는 대로 고쳐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검사가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어느 잘안 부분이 돼요. 마음에 안 우리 이재명 드시니까. 당대표가 예.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야 몰라 아파 나 갈래 이랬다고 자, 하거든요. 그게 맞다면 뭐 말이 맞는데. 조사 지연이에요.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 서명 날인하려고 열람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내가 말한 부분이 아닌데 잘못 기재가 됐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겨서 말이 안 돼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사하는 경우 제가 간혹 있어요. 간혹 날이 나라고 나오는 경우 있긴 한데 네.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검찰 조사에 배석을 했지만 저는 검찰 조사, 검사들, 예. 수사관들에게 조사 10번, 경찰 수사관에게 5번 받아보신.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 제가 한 얘기 안 한 거,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라도 나중에 저 이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네. 삭제해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 못했는데요. 이거 첨가해주세요. 이러면요, 100%다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해주시. 그럴까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날인을 사인을 안 안 했다. 했던 것은 예. 계속 조사를 질질 끊어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보세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증거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이 같은 사실 달리 보면 저는 그 전자 상황 민주당 편이라서 그래요. 편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거 도장을 받았어야죠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검사 아니, 입장에서도 찍고 안 찍고도 너무 중요하죠. 피의자의 선택권이에요. 나 안 찍을래요. 예, 안 왜냐하면 찍는 왜 거예요. 안 찍는 거 딱 하나 마지막에 어떻게 적혔냐면 네. 이 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열람을 한 다음에 네. 증감을 해요. 조서에서 증감 늘리고 줄인 다음에 예. 변동 이의 없다고 확인하고 도장 찍는 거거든요. 네. 이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 증감을 고치고 해주면 되는 싶은 거거든요. 부분이 이의가 있다.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의가 그러니까 있어야 그 부분은 되는지 얘기를 했어야죠. 요거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변호사님, 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손 해보십시오. 얹고 그거 좀- 검사가 네. 야당 당대표가 이 부분 이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강큰 검사가 못 고쳐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검사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얘기 안 한 거는 이재명 저도 당.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일부 조사 다녀온 사람들 민주당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그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이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 예. 보고를 알았나 몰랐는데 그렇죠. 그 질문은 거의 없고 도정 얘기가 많이 나왔다. 핵심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수원지검에서 얘기는 네. 우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도정 얘기만 본인이 했다. 예. 이렇게 서로 진술이 예, 엇갈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 발표하시는- 마지막에 예. 만약 이걸 더 끌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어려워요. 이게 그때 찍은 거가 네.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근데 오늘도 예, 만약에 예. 날인을 안 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 받을 날이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나는 못해 뭐 아파. 근데 이것도 법정에 가서 만약에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죠. 왜 도장을 안 찍게 됐느냐.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도장 찍고 안 찍고는 사실 피의자의 권리예요. 그렇죠. 피의자의 권리지 검사의 권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로 제끼죠. 이렇게. 이따가 조사할 때 같은 동료가 네, 네, 조사합니다. 물어보고 문 닫히고 네, 도장 요거 찍을 때까지 내가 이래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예, 찍을 예. 때까지 뭐가 잘못됐어요. 네, 고쳐줄게요. 이래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검사가 해서 찍어야 돼요. 찍었어야 된다. 이번에는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끝내야 잘 끝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잘 500%라고 하셨죠? 예. 끝내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 탈출구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독자적인 주관적인 판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절이라든지 예. 혼절해도 지금 거의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루만 굶어도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 12일. 그럼 기절이나 혼절을 하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네. 참모들이 예. 앰뷸런스 태워서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네. 그러면 단식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손을 내밀거나 이렇게 대통령 꿈도 실이나 꾸지 마세요. 예, 여당적 얘기를 그럴 했기 일은 때문에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혼절이라는 게 이제 예. 유일한 어떤 출구로 보이는데 네. 예전에 YS가 이제 단식할 때 예. 혼절 이후에 또 다시 또 계속 단식을 했습니다. 링겔 맞아가면서 병원에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여지가 있다. 단식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B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등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네. 합니다. 사이예요,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의라고 합니다. 의사 표시로는 사이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상으로는 잘- 조금 경질에 가까운 아니 그러니까 사이. 또 언론에는 그냥 계속 바꿀 네. 거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만두는 것처럼 사의를 표명한 것도 네. 뭐 민주당이 지금 해임 요구하고 안 되면 탄핵까지 간다라고 네. 지금 한 상황에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종섭 장관부터 네. 좀 짚어볼까요? 이게 신원식 의원이 거론됩니다. 예. 네, 신원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육사 37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합참에서 요직 맡으신 바도 있는데, 윤 정부가 신원식 의원을 부르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두 될까요? 가지죠. 일단은 통상은 군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본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신원식 의원은 군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청문회 통과가 좀 의원들은 좀 편하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발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대통령실하고 좀 네.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결이 맞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국군은 중립 이런 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거 맥락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국방부 장관 항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군 출신 중에 뭐 그 육군이든 해군이든 좀 있던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좀 안 맞다고 봐한 것 같아요. 지금 이종수 장관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장관을 쓴다고 해서 신원식 의원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인으로서 수장님? 상당히 유능한 분이에요. 예. 그래요. 수도방위 사령관도 하시고 예. 합동참모본부, 맞습니다. 작전본부장, 차장 네. 역할을 해가지고 2016년에 이분은 원래 배지를 달았어야 되는데 친박들이 이분 공천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당에 와서 여러 가지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할 때 정말 스마트하고 유능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능한 거는 인정. 예.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대통령이 순방하셨을 때 같이 갔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어깨에 두드려 주셨대요. 작년에 맞아.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정말 당신 대단해. 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10월 달 국감 때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해야 돼라고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이 신원식 의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도 대통령과 네. 코드가 좀 맞지 않나. 결이 잘 맞는 듭니다. 분이라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네. 민주당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실은 이제 개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카드가 나온 건데 어떻게 좀 해석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이에요. 이게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번복하는 내용의 압력,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향한 탄핵 건이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좀 정권 핵심부에 이렇게 썩 스마트하거나 능력이 있다라는 인상을 못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나와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 싸우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또 패기 있게 싸운 것 같지도 않아서 교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의를 했기 때문에 뭐 수리가 되겠죠. 네. 수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로 달리 해석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봐라 개각한다고 안 했느냐라고 네네네. 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해임 요구 탄핵 하니까? 추진하니까 나간 거다. 네. 이렇게 결국은 이종수 장관만 좀 이상하게 된 모양새다. 좀 더 빨리 이제 결정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예. 탄핵 얘기가 지금 본격화 됐거든요. 곧 네. 아마 본회의 했으면 이번에 의총했으면 해임 건의했을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이종수 장관은 뭐 그냥 사의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유인촌 특보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분이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지난달까지도 이제 연극 무대에 서셨던 분인데, 그 민주당에서 MB맨의 귀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활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타당할까요? 타당한가요? 타당 그럴만하죠. 네.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처음 뭐 권력의 문화계 핵심들에서 블랙리스트. 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한 것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 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분도 그냥 문체부 장관을 해봤으니까 업무를 장악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여라는 것과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큰 논란 네. 없이 통과할 거야 예. 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과거에 했던 일들을 보면 앞으로도 일을 더 잘할 거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네. 정병국 전 의원하고 경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 유인촌 장관이 더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잘 싸울 것 같다. 정병국 의원은 되게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낙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MB맨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누구요? 그래요? 예를 아니, 들면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도 MB맨인데 장 소장님도 입각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 생각이 드는데 문체부 차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보는데 네.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풀이 친박적을 없다. 쓸 수가 예. 없죠.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바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예.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의 검사 측 쪽,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전에 좀 알던 그쪽 그룹 아니면 MB 그룹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검사 그룹들은 정치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총선이나 선거에 간다면 예. 나머지 그룹들은 네. 다 MB 쪽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아, 행정을 이미 해봤던. 그렇죠. 지금 거기서 플러스해서 유인촌 장관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 막 한해던 모습도 다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원했던 그 어떤 그림대로 갈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네. 뭐 같이 간다 이렇게 막 저는 찍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화낸 그거 말씀하시죠? 저는 그거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맥락하고 같이 가는 인사가 아닌가 뭐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개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박지훈 변호사한테 제가 열받쳐가지고 화가 나요. 진짜. 이거 더우신가 봐요. 네, 예. 열이 뻗친다고 하죠. 열받쳐.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장관 교체 이유를 살펴보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잼버리 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체부는 이게 이제 방통위하고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껏 이제 사실은 국회도 이제 여당보다 야당이 많고 예. 원하는 대로 지금 이끌어가지 못했는데 방통위 바꾸고 문체부 바꾸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권 여당이 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 쇄신하는 측면에서 가장 전문가 둘이를 부른 거예요. 그때도 한 팀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동관, 유인촌은 예. 그때도 우리 2007년, 8년 그 8년, 무렵이죠. 예. 8년, 9년 뭐 그 무렵. 네. 지금 한 10몇 년, 15년 지나서 똑같은 두 한 쌍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좀 그게 생각이 좋은 들어가지고. 일일지 나쁜 일일지. 저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지 뭐 중립기회에 계속 출연할 수 있을지. 저 중립기호 그럼요. 그만 그런 출연하고 생각이 싶고. 들고. 예. 작가님 뉴스킹 어떻게 되나요? 라는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예. 내일도 같이 하는데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여의도시 낚시터의 세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월척 이슈 뭐라고 보세요? 저는 소장님은 어떤 거 아시겠어요? 13일. 저도 13일. 이거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장 큰 13일째. 이슈고 네. 혹시나 이번 주를 많이 넘긴다 그러면 또 새로운 변곡도 될 수가 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인 이상. 네. 예. 그러니까 13일째 이 단식이 10월 11일 날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큰 어떤 영향을? 영향을 끼칠지 매우 영향을 끼칠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장이 만약에요. 네. 13일째 단식을 하고 예. 또한 20일째 단식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못하고 네.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서 이재명 당대표가 우뚝 서면서 예.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겼다? 네. 그러면은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는 못 건드려요, 이제. 그렇죠. 네. 완전 입증되는 입지가 느낌이잖아요. 탕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조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 거의 이제 없거든요. 네. 새롭게 하기에는 시간, 맞아요. 총선 때는 예.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고 법원의 시간이에요. 법원 네, 네, 시간은 네. 봐서 알겠지만 오래 매우 걸려요. 더디게 예. 가고 오래. 그러니까 한 시간 더 해요. 그리고 25일 날 본회의 때 네. 만약에 체포동의안 제출됐는데 부결! 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 네.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재명 쫙 타는 거죠. 당대표는 아주 정말 이제 정말 그 10월 퇴진설 얘기하시더만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 그런 거예요? 안 하려고 지금 이게 다 나비 나비 효과예요. 효과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자, 이 13일째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앞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도 이거 사진 같이 찍고 네, 가야죠, 마무리하도록 가야죠. 하겠습니다. 가야죠. 메인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도 아 매주 불러줘요. 왜 자꾸 2주에 한 번씩 불러줘요? 그것도 감지덕제예요. 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쯤 나올 상황이에요. 아 저렇게 좀 이렇게 비열하게 보여야 불러주는 건가? 아닙니다. 분기별로 불러서 오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다음 주에 더 좋은 낚시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립기어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